저는 5060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저희 커피하우스, 오프라인 행사, 현장 강의를 와보신 분들, 저를 뭐 이렇게 서점 투어에서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잘 돼야 되고 제가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사랑하지만 특히 저보다 인생 선배님인 우리 형 누나들, 우리 고모 삼촌 이모들,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 엄마 아빠들, 이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박사님 저 이 책 읽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저는 눈물 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안아드리고 악수하고 응원해드리고 박사님 이제는 저 근육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뭐죠? 팽팽탱탱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화이팅하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5060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면은 3040은 결국 5060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는 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고령화 시대를 피해갈 수 있는 선진국은 없어요. 이거는 뭐 인구 1000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죽음의 역사에서 진짜 제대로 배웠잖아요. 너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직면했고 그 고령화 시대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솔루션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팽팽탱탱. 뇌는 팽팽하게, 근육은 탱탱하게. 사회 문제가 있으면은 사회 문제는 복잡하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접근법이 많습니다. 근데 고령화 시대 여러분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팽팽탱탱. 특히 5060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5060 문해력 처참하죠. 그러면은 저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냉정하게 상황을 같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상상스퀘어가 섬기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독서 모임을 누구보다 오래 했고 무료 오프라인 행사가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은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참 저희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지금까지 모든 행사 평점을 계산을 해보면 4.9점 정도 될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5060 분들이 팽팽해지고 탱탱해지죠? 그럼 여러분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바뀝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득금 프로젝트나 데일조와 닭가슴살면 이런 거 그다음에 운동을 같이 하면서 최문기 박사님이랑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탱탱은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팽팽, 뇌를 어떻게 팽팽하게 할 것인가, 문해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거를 막연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책을 400권 넘게 소개했어요. 10년 동안 소개를 했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 400권 중에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는 20권이 되지 않습니다. 20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국민 필독서의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냐? 사실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는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쉬운 책만 추천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책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출간하는 책이 많아지다 보니까 책의 퀄리티도 좋으면서 대중성까지 좋은 책들이 조금씩 더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대국민 필독서를 선정을 하는데 이 책이 여러분 독보적 1위예요. 독보적 1위입니다. 왜? 그 이유로 오늘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바로 제가 댓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런캔디님이, 저는 런캔디님 아이디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런캔디님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일단 벌써 댓글만 봐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 뭐 명저죠. 거절의 기술은 잘 만들어진 흥행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완독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벌써 이 댓글에만 책 2권 읽었다고 써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현 상황이 어떻죠? 10명 중에 7명은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런캔디님은 이 댓글 하나만으로도
독서 내공 상위 10에서 20%예요. 그냥 댓글 하나만으로도. 근데 문해 내공 목차를 보니 안 읽으면은 완전 손해일 것 같아요. 박사님 영상 보면서 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강 쭉 보신 다음에 책 읽으시죠? 그러면은 정말 술술 읽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쉽게 핵심을 많이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이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 관련 내용이 문해 내공에 나와요. 유튜브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똑똑하다,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똑똑하다라고 말하면은 어디 부분이 발달해야 되고 어디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냐? 전두엽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측두엽과 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핵심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한다는 거는 비판적인 사고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유튜브로는 잘 안 돼요. 운 좋으면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뇌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런캔디님은 댓글 하나만 봐도 문해력이 높은 거예요. 자, 이런 퀴즈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책이 좋은지 나쁜지 5분 만에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은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거에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을 어느 정도 읽어본 분들은 목차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차를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이거 여러분 목차 살펴보는데 꼼꼼히 보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자, 목차를 그래서 교보문고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신종호 교수님께서 이론편을 써주셨고, 신종호 교수님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을 현재 재직 중이시고요. 문해력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김윤정 작가님은 이미 EBS랑 콜라보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으셨어요.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걸. 여러분, EBS는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만 작업을 합니다. 작가님으로 편집자로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전편을 완벽하게 써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론으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더 키워볼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소제목 말고 큰 제목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1장 위기의 시대 왜 지금 다시 국어인가. 근데 정말로 이 목차만 봐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어른의 국어력은 연봉이자 계급이다. 이거를 진짜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분 뭐 문해력 올라가면 여러분 인생 행복해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문해력이 올라갔을 때 연봉이 평균 몇 프로 올라가는지 그런 데이터까지 다 소개해 주십니다. 3장 문해력의 내공, 어른을 제대로 부리는 법. 이거는 여러분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 멈춰버린 국어 실력 다시 시동을 거는 법. 5060한테 너무 필요한 챕터죠. 그렇죠? 5장 어떻게 읽을 것인가. 6장 무엇을 읽을 것인가. 7장 어른의 문해력 처방전. 멈춘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실전 기술. 그냥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윤정 작가님이 써주신 실전편. 맞춤법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어요. 야, 이렇게 배웠으면은, 어렸을 때 배웠으면은 생각보다 내가 맞춤법을 잘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말 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맞춤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맞춤법 틀리면은 거기에서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깎아먹고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너무 읽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 너무 중요하죠. 단어 하나에 내가 담긴다. 그 다음에 결국 문해력의 꽃은 여러분 말하기와 쓰기예요.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읽기, 나는 지금 보고 있을까 읽고 있을까. 그 다음에 쓰기, 세상은 글 잘 쓰는 인재를 원한다. AI 시대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6장 일머리, 문해력과 일머리는 거의 동치 수준이에요. 학교를 졸업해도 국어는 영원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그냥 구조가 완벽해요. 디지털 문해력. 지금 당장 스크롤을 멈춰야 하는 이유. 저도 지금 스크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조가 여러분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해 내공은 진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회사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출판사 책을 여러분 이거 서점에서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그 출판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많이 보시면은 책이 상하겠죠? 그러면 그걸 교보문고, 영품문고가 떠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고스란히 반품시킵니다. 그래서 최약체가 출판사인데 출판사가 다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떠안고 이렇게 해서 잘된 책들이 있어요. 흥행이. 그러면은 반품률이 높거든요. 그럼 저희 손해가 조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 사회 공헌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런 건 저희가 고 대표님이랑 저희 상상스퀘어가 다 떠안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문해내공이 대국민 필독서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책이 많았었는데 이게 왜 1위냐?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워런 버핏의 뭐 마음의 기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세계적 석학들이에요. 다 그다음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세계적 석학이라도 우리나라 문해력 관련해서 명절을 집필해 줄 수가 없고요. 여러분 문해내공은 지금 목차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문해력 관련해서 좋은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해력 관련해서 책 한 권 읽고 싶어? 그럼 목차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렇게 하죠. 100명 중에 99명은 이 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 이 책은 일단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되나요? 원인을 알아야겠죠. 원인을 모르면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원인 파악이 끝났어요. 그럼 뭐로 넘어가야 되죠? 솔루션 제시를 합니다. 그냥 완벽 그 자체예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실제로 이거 그대로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다른 프롬프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PDF 파일로 문해내공 이론편과 실전편 PDF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럼 챗GPT가 쭉 파악을 하겠죠.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5060이 문해력이 낮은데 업로드한 문해내공 같은 책을 제대로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제가 드라이하게 물어봤어요. 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특강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독서 모임 참여해서 서평까지 쓰시죠? 그러면은 이 한 권보다 여러분 문해력을 빨리 수직 상승시켜줄 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올려주신 문해내공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성인의 문해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성인의 국어력이 무너졌는지 원인과 원리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맞춤법 어휘 말하기 읽기 쓰기 일머리 디지털 문해력까지 실제 훈련 방법을 다룹니다. 참 귀신같이 잘 읽어요. 우리 목차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 5060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읽기 능력, 긴 글을 끝까지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이 됩니다. 어휘력, 일상에서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단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맞춤법, 문법, 이거 다 실전편에 나옵니다. 형태소, 맞춤법, 원리 등을 이해하게 되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익히게 됩니다. 이거 다 실전편에 나옵니다. 쓰기야 말하기, 이게 정점이에요.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챗GPT가 여러분 앞으로 결국 문해력 때문에 그 사용 역량이 결정이 될 건데 사실 이거는 충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거를 여러분 문해력이 높아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AI 시대는 앞으로 어떤 시대다? 문해력의 시대다. 근데 5060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문해력이 굉장히 낮다. 자, 제가 AI 관련해서 제가 듀얼 브레인 관련해서 찍은 영상에 실제로 달린 댓글이에요. 요즘 5060의 문해력이 딸리나요? 생전 처음 듣네. 얼마나 관련 책을 안 읽으시고 이 문해력 관련해서는 사실 영상도 많아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2030 문해력이 훨씬 딸린다는 얘기만 들어왔는데 도대체 저런 자신감 있는 멘트는 뭘 근거로 하는 거지? 근거가 넘쳐나죠. 저는 PIAC 이 평가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5060의 현 상황이에요. 이 댓글이 문해력 1단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근거도 없고요. 성급한 일반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예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5060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30 문해력 딸린다는 거는 자꾸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자어 모르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 5060은 심지어 한자어를 잘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2030은 영어 관련해서 문해력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5060은 비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 영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많죠. 그걸 그럼 5060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어인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거 관련해서도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분조차도 비판을 했지만 저는 진짜 측은지심으로 이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도 요번에 문해내공 읽고 진짜 문해력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분은 만약에 제가 이 댓글의 주인공인데 커피하우스 너무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신청 사유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분 무조건 뽑아주라고 할게요. 저는 다 포용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게 제 역할이지 막 누군가를 무작위적으로, 저는 하나의 사례로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군지 다 가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저는 다 제가 응원하고 안고 가고 모시고 가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자, 문해내공 읽어볼게요. 이제 와서 어른들이 겪는 글은 읽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우리 한글 잘 아니까, 그렇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 그게 문해력이 낮은 거예요. 라는 호소. 보고서 한 장을 쓰는데 밤을 새우는 막막함은 과거 수학과 영어 위세에 눌려 앙상하게 말라버린 국어 교육의 뿌리가 보내는 뒤늦은 역습과도 같다. 제가 여러분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에 근무를 했잖아요. 책임 정도 되면 여러분 거의 절반을 보고서 쓰는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책임 이제 좀 선배들이 있을 거고 수석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냥 똑똑한 수석들, 똑똑한 책임들은 그냥 보고서를 쓰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냥 쭉 자기 생각과 이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 문해력이 낮은 고참 책임 수석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게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선임들한테 해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게 다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고서 한 장 쓰는데 밤을 새우는 막막함은 과거 수학과 영어의 위세에 눌려 앙상하게 말라버린 국어 교육의 뿌리가 보내는 뒤늦은 역습과도 같다. 국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린 국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입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국어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오히려 수학과 진짜 영어에 목숨을 걸었지. 왜? 국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착각하니까. 이는 단순한 게임의 느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주관한 국제 성인 역량 조사 PIAC죠. 결과가 보여주듯 한국 성인들의 문해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분의 댓글에 대답이 됐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초기 문해력은 높으나 쉬운 거는 잘 읽는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 이후 직장 생활을 거치며 독서와 글쓰기 훈련이 단절된 경우, 누가 독서와 심지어 글쓰기 훈련은 누가 하고 있나요?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인데 일단은 글 쓸 수가 없죠. 10명 중에 7명은 단 한 권의 책도 1년에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OECD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는 학창시절의 국어 교육이 평생 학습을 위한 기초 체력을 길러주기보다 시험 점수 획득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성인들에게 필요한 국어 공부는 단순한 어휘력 보강이나 맞춤법 교정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과거 입시 효율성의 논리에 밀려 상실했던 깊이 읽기야. 근데 이건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게 스마트폰, PC 이런 디지털 기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공부 안 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뇌과학적으로 그래요. 비판적 사유의 시간을 복원하고 나아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적 도구를 다시 벼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존재감 없던 국어의 역습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 진짜 이 문장이 뼈 때리네. 우리 신종호 교수님이 글을 진짜 잘 쓰세요. 국어는 여러분 존재감이 없죠. 그냥 다 네이티브니까 잘할 줄 아니까, 그렇죠? 존재감 없던 국어의 역습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다시 책을 펼쳐야 한다. 자, PIAC 실제 결과입니다. 55에서 65는 전형적인 5060의 딱 평균이죠. 그렇죠? 일본이 엄청 높아요. 일본이 엄청 높습니다. 저는 이 문해력이 일본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번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계기가 발생을 했는데 축구, 국가대표 축구. 결국에는 일본 축구협회 이사진들도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문해력이 높으니까 진짜 100년 설계를 해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 일본은 언제 월드컵을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진짜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감독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문해력이 1단계가 제일 낮은 거거든요. 0단계. 자, 홍명보 씨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문해력 0단계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단계예요. 이게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5세에서 65세 문해력 점수가 몇 점이에요? 217점. 약간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좀 창피한 정도? 그래서 217점이 어느 정도냐? 이 조사 참여 국가가 31개국이거든요. 그중에 28이에요. 28이에요. 사실상 꼴찌예요. 꼴찌입니다. 근데 아까 이 댓글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5060은 문해력이 처참하다니까요. 2030 문해력이 훨씬 딸린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자 볼까요? 2030 여기겠죠? 이 15세부터 35세 보면 되겠죠. 그쵸? 요거 보면 되겠네. 2030 높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높냐? 이거는 그들이 노력해서 높은 게 아니라 부모가 시켜서 높은 거예요.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2030 문해력이 훨씬 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6에서 24세는 어때요? 정말 높아요. OECD 평균보다 높고요. 30대부터 OECD 평균보다 낮아져요. 40대부터는 무조건 낮고요. 그러면서 45, 55, 40, 50으로 따지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많이 낮습니다. 5060은 처참한 수준이에요. 처참한 수준입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독서를 해보자는 거예요. 요것도 문해내공의 일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구적 국어 교육이 남긴 텍스트 혐오. 우리가 기억하는 학창시절의 국어 시간은 어떤 풍경인가? 저는 국어가 제일 싫었어요. 제일 재미없고 아마도 대다수의 성인에게 국어 시간은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거나 작가의 치열한 고뇌를 함께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독서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두 번의 계기가 있는데 한 번은 중학교 때 어떤 수학 선생님이 되게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학기 끝나고 그 2월 달에 그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그때 거지왕 김춘삼 소설을 읽어주시는데 그분이 목소리도 좋고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그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장난꾸러기 저희는 이제 그 남중이니까 그 말썽꾸러기 남중 중2 중3 친구들이 진짜 쥐 죽은 듯이 선생님이 김춘삼 소설 얘기 읽어주는 거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처음으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재미를 느꼈으니까. 대신 시인의 의도를 객관식 보기 중에서 골라내거나 밑줄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던 긴박한 작전 수행 시간으로 기억될 공산이 크다. 교과서에 실린 시와 소설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해부의 대상이었으며 우리는 그 텍스트 속에 숨겨진 출제자의 함정을 피해 정답을 찾아내는 기술자가 되어야 했다. 빨리 읽어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입시 중심의 척박한 교육 환경은 국어를 인간의 사유와 소통을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인문학적인 학문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근데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자녀분들 있는 분들 이거 많이 보고 계실 거잖아요. 특히 5060이니까 자 저도 저희 딸한테 소설을 읽혀주려고 재미있는 소설 그러니까 소설 좋다고 야 이거 누가 좋대 이거 읽어봐 이런 거 안 돼요. 저희 딸은 굉장히 공포소설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제목 보면은 여러분 충격받을 것 같은 소설들을 좋아해요. 저희 와이프는 진짜 시겁합니다. 우리 딸이 읽는 소설책 제목을 보면은.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것도 다 검증된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을 우리 딸이 재밌게 읽으면서 이 활자랑 친해지게 하려고 이 텍스트 혐오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을 봤을 때 무협지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통계 내보죠. 이 친구들 국어 점수가 다 높고 상대적으로 대학교를 다 좋은 데를 많이 갔습니다.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걸 대수를 때려보면 돼요.
고 대표님도 여러분 진짜 고 대표님이 좀 유복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 보냈으면은 저는 서울대 할아버지 대학교 들어갔다고 봐요. 진짜 똑똑한 분인데 고 대표님도 고3 때 그 무협지를 다 읽었어요. 그거 영웅문 봤을 거예요. 영웅문. 그러니까 진짜 제 주변에서도 그 무협지 본 친구들이 확실히 국어 능력이 좋고 뭔가 잘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재밌게 본 친구들이. 그러니까 무협지를 봤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뭐 60갑자 내공이 생긴 게 아니라 책을 재밌게 길게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집중력도 좋아진 거죠. 이러한 입시 중심의 척박한 교육 환경은 국어를 인간의 사유와 소통을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인문학적인 학문이 아닌 아까 읽었네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른바 도구적 국어 교육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유산은 바로 텍스트를 대하는 성인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휴가 가면은 그 소설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번 여행 가서 봐보세요. 압도적으로 넣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책 읽는 경우 잘 없을 건데 서양 사람들은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학교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긴 지문을 빠르게 독해하고 정답을 맞히기에 소위 스킬을 가르친다.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치고 핵심어에는 동그라미를 치며 지문을 다 읽기 전에도 문제부터 확인하며 너무 소름 돋는데 확인하며 교육학과 교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발췌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책 자체의 재미를 못 느끼죠. 자,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왜 유튜브를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왜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봐도 책을 제대로 읽는 거에 게임이 될 수가 없는지. 영상 콘텐츠, 이거 복습입니다. 영상 콘텐츠 소비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뇌를 능동적 탐구자에서 수동적 수용자로 길들인다. 저는 지금 책을 유튜브로 읽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조차 여러분들이 보조수단이고 책을 읽을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그냥 수단이지 이것조차도 똑같은 내용이어도 지금 저의 뇌는 전두엽이 자극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보시고 있는 분들 뇌는 지금 측두엽과 후두엽이 자극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서와 영상 시청은 뇌의 작동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 독서는 종이 위의 추상적 기호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진짜 압도적으로 복잡해요. 이를 뇌 속에서 음성 정보로 변환하며 다시 의미 단위로 결합해 문맥을 파악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고도의 능동적 사고 과정이다. 반면 영상 시청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상대적인 수동적 행위다. 이걸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영상은 뇌의 시각 및 청각, 측두엽과 후두엽이에요. 처리를 영역을 강하게 자극하지만 전두엽이 관장하는 논리적 추론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두엽이 핵심이에요. 40대가 되면은 전두엽은 자연스럽게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똑똑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셔야 돼요. 비판적 사고, 상상의 영역에서는 독서에 비해 현저히 낮게 활성화된다. 진짜 여러분 이 책은 미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해 내공을 읽기로 결심을 했다. 여기 독서법 얘기를 해주시면서 독서 모임을 신종호 교수님도 규민정 작가님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독서 모임. 근데 핵심이 뭐다? 무료다. 벌써 25기다. 참여한 사람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1위 독서 모임이고 퀄리티가 제일 높은 독서 모임인데 이게 무료다. 그 돈은 저희 상상스퀘어가 쓴다. 사회공헌으로. 그래서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 실용서로는 넘사벽입니다. 우리 아까 런캔디님이 밑줄 치면서 재밌게 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거절의 기술이 25기 첫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문해내공. 문해내공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읽는 인간은 여러분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는 겐자브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겐자브로 선생님의 책인데 이 책 읽고 나시면 진짜 독서가 뭔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은 나오면 진짜 센세이셔널 할 겁니다. 이 책은 여기저기에서 교과석으로 채택할 확률이 높아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대학교들이잖아요. 거의 뭐 독보적인 대학교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입학할 때 물어보는 인터뷰 질문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인데 각 학과마다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르거든요. 자기네 학과를 대표해서 한 줄짜리 질문을 던져요. 인간은 왜 문화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책인데 미쳤습니다. 저는 이 책은 아직 워드로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읽어봤잖아요. 다 워드를 읽으면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읽지를 못해요. 훑어보는 정도예요. 종이책이 나오면 제가 이제 정독을 할 건데
이거 여러분 저도 영상 많이 찍을 거예요. 많이 찍을 겁니다. 일단 문해내공 스트레이트로 10몇 개 찍을 거고 읽는 일간도 저는 많이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강 열심히 찍을 거고 고 대표님도 열심히 찍을 거니까 싱큐베이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싱큐베이션을 직접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고 서평 제출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 메달도 만들어서 이 서티피케이트도 만들어서 저희 자비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보통의 독서 모임은 이런 걸 주지 않아요. 왜? 다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는 독서 모임은 돈을 내면은 이거에 대한 비용을 내면 주는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 상상스퀘어의 퀄리티고 힘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꿈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PIAC 3주기 조사 2034년, 2035년에 있을 3주기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OECD 평균보다 문해력을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뛰어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주변에도 영향을 주셔야 돼요. 문해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우린 그걸 해낼 겁니다. 그걸 해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받들 겁니다. 모실 겁니다. 섬길 겁니다. 진짜 10년 뒤에 문해력 조사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문해력이 올라갔다. 그럼 저는 진짜 오열할 것 같아요. 오열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해내는 겁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와 진짜 이렇게 오래 찍은 줄 몰랐어요. 저는 한 10몇 분 찍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진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